빡셀바이브 우직입니다 여러분. 소렌토 다음으로 판매량 2위, 중형 세단 1위를 차지한 차입니다. 바로 소나타 디엣지.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2026년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S트림이 들어왔습니다. 뭐 S를 훔쳐가면 서울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S의 의미는 실속형입니다. 실속형.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깡통 트림은 진짜 깡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깡통 트림을 사는 사람은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는 이번에 S트림을 들어오면서 1열 통풍 시트라던가 프로토 에어컨,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까지 내가 차를 사면서 꼭 필요한 이 정도 옵션까지만 있으면 아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꼭 이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엄선해서 만든 게 바로 S트림이라는 거예요. 가격도 큰 차이 안 나요. 깡통이랑 깡통이 가장 싼 거 기준으로 2,800만 원대인데 S트림으로 가면은 2,900만 원대 한 후반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100만 원 가량이 늘어나는데 진짜 꼭 필요한 옵션들만 넣어놨다는 거예요. 소나타 DH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인기도 좋았었지만 항상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처럼 10위권을 이렇게 맴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2위를 했어요. 2위. 그게 바로 S트림이 조금 입소문을 타면서 이렇게 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소나타 DH가 되면서 차체도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랜저는 너무 기암급이야.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요새는 뭐 3, 4인 이상의 대가족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소형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나타 DH만 해도 옛날 그랜저 HG, IG 뭐 이 정도의 전장이랑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간으로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이게 이름 때문이야. 이름이 소나타니까. 소나타 다음에 그랜저의 그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소나타랑 아반떼는 대체적으로 이제 조롱받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소형 세단이라던가 소형 SUV들도 굉장히 이제 재원을 키워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왜냐면 넉넉하지 않으면 안 사니까. 가성비가 싸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가격대 내에서 좋은 재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가성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나타가 그 가성비 라인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디자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을 진짜 잘 뽑았습니다. 현대가 이번에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만든 게 바로 로보캅 디자인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코나를 타면서 코나 디자인이 그래도 그랜저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꼭 맞는 옷은 아니었어요. 근데 코나는 귀엽잖아. 동글동글하고 그 유선형적인 디자인 속에서 매력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소나타는 진짜 멋있는 만화 속에 나오는 그 실루케 이미지가 정확히 맞습니다. 비율도 너무 좋고 잘생기고 잘 만들었고 뭐 이런 매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랜저처럼 뭔가 너무 크고 너무 큰데 거기에다가 비율이 안 맞는 실눈을 넣어버리니까 바로 웅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뿐 아니라 모든 주변에서 로보캅 디자인 중에서는 제일 잘 뽑혔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후면 디자인 그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기는 합니다. 택시차로 많이 풀리다 보니까 운전 연수차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안 좋아진 거지 제가 후면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봐왔던 그런 세단류나 자동차에서 보기가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신선함 점수 매우 많이 줬었는데 아무래도 그 신선함이 택시나 운전 연수차에 박혀버리니까 아 저거 운전 연수차 택시차 이거는 뭐 근데 소나타 아반떼 국산차라면은 아무래도 피할 수가 없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나타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옵션을 굉장히 잘 나눠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S트림에서 후측방 경보, 커브드 디스플레이, 프로토 에어컨 이런 기본기적인 요소들을 다 채워놓고 그 다음 등급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고급 라인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기술적인 원격으로 앞뒤로 갈 수 있는 주차 보조라던가 서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기능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고 제일 좋은 옵션에서는 여기에서 고급감이 들어갑니다. 나파 가죽 시트라던가 스테리어, 익스테리어적인 요소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러니까 실속형 다음에 더 실속형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 이게 정답이 맞아요. 디자인은 사치제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나눠줬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다 라는 공식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뒷열로 넘어와 보시면은 옛날 그랜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죠. 주먹 3개 정도가 남습니다. 물론 이제 천장 공간은 그렇게까지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거의 하늘을 보기는 힘든 정도로 여기 앞쪽은 이렇게 막
막혀 있고 여기 또 중간에 이렇게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온전히 볼 수는 없는 시야각이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긴 합니다. 사실상 현대는 유선형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DH로 돌아오면서 이름 그대로 약간 이렇게 엣지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약간 신선한 매력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발라드 가수 회사야. 정승환 씨가 랩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와, 약간 색다른데? 색다른 매력이 있는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들을 좀 느낀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소나타를 지금 타면서 느껴보는 주행감은 되게 경쾌하다? 코너링 같은 경우에도 쫀득한 면이 있어요. 해외 브랜드로 따져보자면은 독삼사 중에서 BMW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움직임도 경쾌하고 코너링도 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잠깐만! 지금 얘기하면서 방지턱을 넘었는데요.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오, 굉장히 또 부드러웠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울퉁불퉁한 면들을 많이 갈 때도 이게 중후한 느낌은 또 아니에요. 밑으로 딱 깔아주는 약간 벤츠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경쾌하고 한데 코너링은 쫀득해. 근데 코너링은 쫀득합니다.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컴포트한 맛이 있어요. 그랜저 같은 것도 모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묵직하고 기함을 끄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좀 영하고 피디하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컴포트함을 챙길 수 있다 보니까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아빠들의 어떤 첫 가족차?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옵션을 굳이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S라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중형 세단이 인기가 없어진 것도 이 돈이면은 뭐 셀토스, 이 돈이면 스포티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욕심부리면 소렌토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중형 세단을 사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여기에 전기차까지 겹쳤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소나타에 옵션 많이 넣어가지고 4천만 원짜리 소나타 샀다고 해서 4천만 원짜리 차 같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소나타 보면은 그냥 2천에서 한 3천만 원대 차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3천만 원 막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앞에 막 모델 3 아른거리고 셀토스 하이브리드 이번에 엄청 잘 나왔는데 아른아른 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S라인 추천드리고요. 그 등급으로 넘어가 봐야 이 중형 세단에 서라운드 뷰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는데, 서라운드 뷰라던가 뭐 주차 보조 앞뒤로 가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파킹 어시스트 옵션을 넣으십시오. 그게 한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등급을 높여버리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S등급에서 필요한 옵션을 넣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땐 가성비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도 있겠죠. 하이브리드 고유가 시대 하이브리드 지금은 진짜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1,900원대 막 1,800원대 이렇게 기본 일반유가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지금 확실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뭐 1년에 2만 킬로 타는 거는 진짜 직업 특성상이 아니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출장이 많으시거나 출퇴근 거리 자체가 조금 기시거나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강추드리고, 1년에 2만도 안 타는데 막 하이브리드 타겠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1.6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자동차세도 굉장히 좋고 유지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초기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싸거든요. 2.0이 난 초기 비용 지금 한 5-60만 원이 아깝다. 자연흡기로 사시면 좋은 점들이 정비성도 굉장히 좋고 고장도 잘 안 납니다. 굉장히 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현대 보증된 방식이기도 하고요. 나는 되게 안정지향적이고 초기 비용을 굉장히 줄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2.0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차가 1.6인데 되게 일상 영역에서는 되게 경쾌해요. 이렇게 급박하게 밟아야 될 때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터보렉이 제가 타고 있는 17년식 크루즈보다 터보렉이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S트림으로 무장하고 온 소나타 DH를 만나봤고요. 저는 굉장히 소나타가 한동안 좀 갈피를 못 잡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만큼은 또 이를 갈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량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소나타 굉장히 맛있게 타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바!